우리가 모두가 존경하는 워런 버핏이 말씀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느낄 때 공포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정보에 흥한 자, 정보에 망한다라는 교훈을 무시하고 정보에 의존해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매매가 바로 이 정보 매매죠. 그리고 이 정보 매매로 몇 번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됩니다. 독이 돼.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깡통을 차게 되죠. 저도 지인들, 여러분들한테, 여러 명한테 제가 제 기법을 잘 따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처음에는 잘 따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적으로 또 병이 도져가지고 어디서 그 들은 소리를 듣고, 들은 그 정보를 듣고 또 정보면을 나도 모르게 저한테도 숨기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물리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는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소위 너만 알고 있어, 귓속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내 귀에 들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매매는 정말로 고치기 힘든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가 우왕좌왕, 이 기법 저 기법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리가 가장 흔들릴 때가 어떤 때이냐,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익을 못 낼 때도 아니고 손실을 볼 때도 아닙니다. 또 진입을 못할 때도 아니고 매도를 못할 때도 아닙니다.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그 심리가 흔들릴 때입니다. 이익이 나도 불안합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멘붕이 옵니다. 이 세상에는 만 가지도 넘는 투자 기법이 있고, 또 한 가지 기법을 해도 만 사람이 하면 만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에 300가지 기법을 소개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이 기법 저 기법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자기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니까 자기 이 기법 저 기법 자꾸 전전할 게 아니고 자기만의 필살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가 사고팔고 또 사고팔고 쉬지 않고 매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위 매매 중독증이라고 그러죠. 매매하지 않고 있으면 왠지 불안해하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증세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호가창이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가게 돼요. 저도 옛날에 초단타를 할 때 하루에 최대 191건까지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끝났을 때는 떡실신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감각이 없더라고요. 감각이 없어요. 소위 감을 빨리 익힌다라는 명분하에서 그랬지만, 되돌아보면 매매 중독증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거래 비용으로 다 돈이 나가게 된다. 우리가 대개 보면 거래 비용, 세금 이런 게 하루에 한 번 거래할 때마다 0.25인데 하루에 4번 거래하면 하루에 1%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면 무려 250%가 그 거래 비용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한 1년에 1년에 225% 이상을 어떻게 벌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워런 버핏도 약 20%의 이익을 내는데 1년에 250% 이익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고팔고 쉬지 않고 매매하는 이런 매매 중독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가 항상 풀미스를 써서 매매한다. 풀미스, 또 풀신용 을 많이 쓰는 경우죠. 제가 이게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신용을 특히 누구보다도 많이 썼죠. 그래, 옛날에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그 탐욕에 의해서 빨리 돈을 벌려고 그러는 욕심이 앞서서 이렇게 된 것이죠. 생활비, 이자 등 지출할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조급증이 나는 거죠. 조급증이 나서 빨리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항상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
특징상, 지정학적인 특징상 꼭 1년에 한두 번씩 그 급락장, 폭락장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무려 12번이나 그 반대 매매를 겪게 됐고, 코로나 사태 때는 3월 19일 날, 2020년 3월 19일 날 하루에 무려 2억 4,400만 원을 손절하고 3월 한 달에 3억 5,600만 원을 손절하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요새도 폭락장이 와서 많은 분들이 반대 매매를 본의 아니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수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반토막이 났죠. 그래갖고 이 반대 매매 상황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매매 당하지 않으려면은 신용을 자기 잔고의 24% 이내로 유지하고 항상 현금을 20% 정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여 매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너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약 1,400만이 되는데 대부분이 남에게 의존하는 정보 매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리딩방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홀로서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주식 리딩방이 다 망했어야 되는데 성행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남에게 의존하는 매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주식시장처럼 그 진입장벽이 낮은 데도 없습니다. 누구나 계좌만 트면 누구나 바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된다. 영원히 홀로서기 경제적 자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로 마지막으로 추가 급등에 대한 환상과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로 추격 매수와 투매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급등에 대한 환상 위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날아가는 종목을 보면 불나방처럼 날아들어서 결국 불폭탄을 맞게 된 거죠. 주로 급등주 테마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2019년 2월 말에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하게 됐습니다. 요 사이에도 변함없이 급등주 테마주들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NFT, 2차 전지, 게임 엔터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급등주 테마주들이 성행을 하고 있죠. 이런 거에 쫓아 들어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600일 일본 기준으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상승 각도가 45도 이상이면 일단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잠깐 몇 개 항목을 보면 요새는 스마트 솔루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에디슨 EV. 이 급등할 때 그야말로 아주 동전주, 그때는 이제 1,500원 이런 아주 그 저가였다가 이게 물론 쌍용차 인수 관련으로 8만 원 이상 올랐죠. 이렇게 600일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 상승 각도가 45도 이상이면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쌍방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은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광림도 마찬가지죠. 이미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로 투매를 하게 된다. 그 세력들이 이 개미털기라 그러죠.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을 만들어 갖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개인들로 하여금 사야 할 자리에서 팔게 만들고 팔아야 할 자리에서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눈은 내 눈이 아니고 세력의 눈이고 내 손도 내 손이 아니고 세력의 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 말씀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느낄 때 공포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워렌 버핏의 지혜를 가슴속 깊이 담고서 추가 급등에 대한 환상과 추가 하락에 대한 그 공포를 해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 개미의 오류와 함정, 매매의 함정,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 정모광 김종수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모광 김종수였습니다.